여러분은 랜덤 박스를 구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2000년대 초반 문구점에서는 이런 랜덤 뽑기 게임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게임 아이템, 온라인 쇼핑몰, 아이돌 앨범 속 포토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랜덤 뽑기가 은근히 사람을 미치게 하는데요. 그런데 400년 전에도 이런 랜덤 뽑기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거에 유행했던 랜덤 뽑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1600년대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 작물 산업과 무역업, 금융업 등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황금기에 접어들어 문화적,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한 것이죠. 이때 새롭게 등장한 부유한 상인 계층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커다란 정원이 딸린 저택을 구입하며 귀족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하려 했었는데요. 이때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바로 튤립입니다. 튤립의 원산지는 중앙아시아인데요. 이 튤립은 차츰 유럽으로 수입되었고 17세기에 와서 네덜란드에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처음 보는 튤립의 아름다움에 열광하게 되죠. 튤립은 종자를 뿌려 꽃을 피우기까지 6에서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환경에 따라 썩기도 쉬워 반년 정도만 키우면 꽃이 피는 구근의 가치가 높았는데요. 또한 뿌리에 숨겨진 바이러스 인자로 꽃의 모양이나 색깔이 다양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희귀한 꽃을 잘 키우면 돈이 되고 또 다른 희귀한 꽃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큰 돈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튤립 구근의 수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앞다투어 희귀한 튤립 구근을 사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귀족과 부자들이 관심을 보이자 시민들도 덩달아 튤립에 관심을 지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네덜란드의 상황을 잠깐 볼까요? 1610년대 네덜란드에서는 엄격한 칼뱅교의 교리에 따라 복권과 도박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부자들을 동경하며 일확천금을 꿈꾸었던 사람들에겐 튤립이 복권과도 같았습니다. 특이한 튤립이 피기만 한다면 단번에 벼락부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튤립의 공급은 한정적이나 수요는 증가하여 튤립의 가격은 계속 치솟게 됩니다. 사람들은 튤립의 가격이 앞으로도 오를 것이란 전망과 희귀한 꽃을 필 수도 있다는 확률에 기대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은 지구와 땅을 팔아 아직 꽃이 피지도 않은 땅속에 있는 뿌리를 거래할 정도로 과열되고 맙니다. 결국 튤립의 가격은 1634년에서 1637년 사이 50배나 뛰고 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1637년 1월에는 가격이 또다시 2배가량 뛰어 튤립 구근 셋이면 암스테르담의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1630년대 튤립에 대한 과열된 투기 현상을 튤립 버블, 즉 튤립 마니아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상승만 있을 수는 없죠. 떡상이 있으면 떡락도 있는 법 아니겠어요? 가격이 뛴 게 엊그제 같은데 튤립의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튤립을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점차 사라지자 사람들은 손해를 볼 것이라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튤립 가격에 잔뜩 끼어있던 거품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비트코인이나 투기하면 항상 언급되는 튤립 버블, 미래에 예상되는 자산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였을 때 수요가 급증하고 가격에 거품이 껴 원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튤립 버블 이후 많은 네덜란드 사람이 파산했다고 하지만 그림, 소설 등의 창작 과정에서 튤립 열풍이 과대 해석되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만약 튤립이 크나큰 경제적 위기를 가져왔다면 네덜란드의 국화가 튤립일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네덜란드가 약 23억 개의 튤립 구근을 수출하며 세계 최대 화훼 수출국이라는 점도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니 과거도 현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네요. 시대만 다를 뿐 랜덤 뽑기, 비트코인처럼 한때 선풍적이었던 튤립 버블, 과연 미래에는 어떤 게 사람들을 열광하게 할까요? 이번 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탐험 때 만나요. 빠바.